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6월 23일 부동산 뉴스를 읽어보려고 사실은 막 이거저거 읽어보다가 다 그냥 지워버렸어요. 읽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뉴스 지우고 딱 오늘은 하나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니다, 딱 두 개. 어떤 두 가지냐면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날 모델하우스 오픈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혹시 보실 분들 가보시라고 요거 소개 정도는 할게요. 지금 오늘 모델하우스 가신 분들 오늘 평일인데도 사람 많아서 장난이 아닌데 주말 같은 경우는 더 사람 많이 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은평구 수색 증산 뉴타운 수색 4구역 재개발에서 공급하는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모델하우스 오픈하고요. 했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바로 옆에 보면 상일동역 위에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가 분양하는데요. 아파트가 한 650세대, 일반 분양이 한 500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59제곱미터 20평대입니다. 분양가가 한 6억 5천 선. 그래서 앞서 분양했던 고덕 7단지 롯데캐슬 베네루체보다는 분양가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 40제곱미터랑 59제곱미터 있는데, 그리고 오피스텔 일부, 여기 요번에 분양하고요. 모델하우스 오늘 오픈했고요. 그 다음 판교가 이제 대부분 다 공급이 끝나서 뭐 갑자기 웬 판교냐 싶긴 했는데, 판교 안에 무슨 연구원 부지 같은 거를 따로 매입해가지고 1200세대 정도 분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분양하는 거 모델하우스 오픈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 향동지구의 마지막 민간 분양 중흥 S클래스가 원흥지구 쪽에 모델하우스 오픈, 이렇게 오늘 4개 서울 주변으로는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말에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소개 정도 마무리하고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 이겁니다. 네.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취임사한 내용이 각 커뮤니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뭐 언론 신문에도 이 방향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신문에도 대서특필 막 여기저기에서 꼭지꼭지를 씹어서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오늘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이 기사 하나로 지금 폭파합니다. 막 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항상 이런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보는 것보다는 또 같은 기사를 보는 것도 읽는 사람마다 약간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포인트를 두고 보는 분들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가 자신의 눈높이에서 또는 자신의 어떤 판단 하에서 전문을 읽어보면서 의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취임사 내용이 옳다 그르다, 이 사람이 바르게 생각하고 있다, 틀리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 이제 일부든 전체든 바라보고 있느냐를 이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전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제 눈길이 가는 부분을 볼드로 딱 굵은 글씨로 좀 했는데요. 자, 지난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번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이 됐다. 그런데 이제 이 수요를 억제하는 게 남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공급 부족 때문에 이 부동산이 과열되었고, 이게 원인이 공급 부족이다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지만, 국토부 장관인 스스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나 봐요. 그러면 공급 부족이 아니라 뭐냐? 올해 5월달에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이 작년에 이맘때보다 오히려 더 적었대요. 그리고 1주택자들도 집을 산 게 아니라 4주택자들이 집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집을 산 사람은 5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더 샀다.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더 샀고, 그 다음에 강남 4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쪽에서만 53%가 이 다주택 보유자들의 그 주택 보유가 늘어났고,
뭐 이제 퍼센트로 따지니까 송파는 뭐 그랬다. 그러니까 강남 4구 쪽에 다주택자들이 어떤 집을 사는 게 통계적으로 보였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꼭 강남 4구만 아니더라도 용산구, 성동구, 은평구, 마포구와 같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서 집을 더 사는 행태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주택 매수를 하는 매수층들 중에서 29세 이하의 세대들도 주택을 많이 매입하는 행태를 이번 어떤 거래 행태들을 보니까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40, 50대도 한 14% 정도 늘었지만 60대, 70대는 오히려 주택 구입이 줄었고 29세 이하가 퍼센트로 따질 때는 54% 굉장히 그러니까 그 구입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요.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 여건이 양호하고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라는 것은 편법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결국 뭐냐면 이런 인기 지역에 말 그대로 개발 여건이 양호하고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은평의 성동 여기까지 이 지역에서 이렇게 가서 많이들 사고 또 이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가서 샀다는 얘기는 편법적인 거래, 뭐 불법 증여 자금을 줘서 샀다든가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의심된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제까지 한 얘기에서 취임사에서 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거죠. 개발 여건이 양호하거나 미래 가치가 높아 보이는 인기 지역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 성동, 마포, 은평 이런 지역에 집을 산 사람이 무주택자나 아니면 1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어떤 옳지 못한 방향으로 주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택을 샀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오히려 서민과 실수요자가 집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라고 신임 국토부 장관은 보고 있다는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1차 메시지래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그 얘기겠죠. 뭔가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니네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뭔가 우리가 정책을 결정을 해서 뭔가 반영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라고 읽혀집니다. 이 같은 취임사를 놓고요. 평가들이 다 달라요. 보는 분들마다 얘기들이 좀 다르고 어떤 분은 되게 아마추어적인 역시 비전문가가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정확하게 잘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시장의 문제를 짚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런 평가, 이 발언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휘두른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정책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발언에 의해서 앞으로 뭔가가 변해 갈 거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그러면 중점적으로 두어 추진할 정책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앞선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겠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뭐 항상 이 얘기는 맨날 나오는 거죠. 서민 주거 환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서민 주거 안정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지금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그리고 이제 주거 취약계층, 자산을 많이 확보하기 힘든 주거 취약계층에게 이제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겠다.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 청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느껴지는 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주택 2030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계층들에게 포인트를 둬서 주거 안정을 꾀하는 임대주택,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임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같이 힘을 실어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좀 읽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 이제 그리고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또는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정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 도입을 하겠다는 내용을 취임사에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아직 지금 도입이 되진 않았는데, 이게 지금 목소리가 커지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임대 시장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안정화되어 있어요.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아무래도 서울 주택 공급 물량들이 있어서 지난 한 2, 3년간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특히 또 저금리였기 때문에, 저금리 시장 하에서는 월세가 그렇게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월세가 막 폭등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항상 부동산 시장이 그랬어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난 몇 년간 막 상승하면서 올라간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과거 2007년, 8년 고점에 비해서 회복 못한 지역이나 회복 못한 부동산의 형태도 있기는 있지만, 가격적으로 많은 지역들이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데들이 많고, 뚫고 더 올라가면서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임대가는 좀 안정돼서 지금 이렇게 좀 멈춰 있는 반면에, 매매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확실히 많이 있고, 이게 통계적으로도 아마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동산 시장을 한 15년 정도 봐오면 어떤 식이냐면, 일단 임대가가 막 같이 막 따라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보통 가지는 않고요. 매매가가 먼저 가고, 임대가는 서서히 또는 이제 텀을 두고서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나 이렇게 임대 수요 가진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서거나, 이제 매매가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매매가가 먼저 올라가지만, 매매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또는 지금 금액대에서 되면 이 벌어져 있는 갭을 메우기 위해서 집을 안 사면 또 다시 전세로 움직이거나 뭐 월세로 움직이거나, 전세 물량이 없으면 월세를 돌거나 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메우기를 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 시점이 전월세, 이제 그렇게 해서 전세가가 이제 언론에서 계속 나오겠죠. 전세가가 뭐 얼마가 올랐다, 뭐 몇 억짜리 집이 몇 억이 됐으며,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때,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전월세 상한제도와 같은 제도 도입에 어떤 당위성, 또는 이거 당장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되게 커질 거예요. 이제 그때 아마 이런 게 나오면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정리하자면, 지금은 아니지만 이슈가 된다면 전월세 폭등, 주거비 부담이 언론 등의 이슈가 돼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정부는 이제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 도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안 된다를 제가 판단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걸 밀어붙이고자 하는 사람이 일단 국토부의 수장으로 이번에 취임사를 하고 있다는 그 모양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얘기는 균형 발전의 가치를 재정립하자라고 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제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얘기하는 게 막 철거해서 뭔가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살려가면서,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의 그 모델 자체가 과거에는 그런 어떤 철거하고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였다고 하면, 재정립하겠다. 재정립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성장 동력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 사업을 통한 어떤 성장 동력의 확보, 뭐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금 이번 정부가 만들어내는 모양새를 가지고 추후에 아마 평가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골목도 어떻게 보면 이 도시 재생의 한 축, 제일 아주 핫한 지역은 아니지만 이제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이 그거예요. 원래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일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땅을 매입해서 부수고 이제 빌딩을 지으려고 원래 하던 지역이었는데요. 이제 여기가 지금 상권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말 그대로 지금 자생적인 도시 재생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아, 여기는 진짜 낡아서 일제시대 때 건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는 부수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옆에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집들을 졌으니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주인들 중에서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내가 건물을 보수해서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부수고 내가 건물을 그냥 새로 조그만 걸 지어서 가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판단들을 하면서 말 그대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재생 쪽이 훨씬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철거하고 역시 아파트를 짓는 게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런 물건에 따라서 이해관계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평가 자체도 차후에 이제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차후에 아마 다시 뭐 해야 될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막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2년 뒤, 4년 뒤, 5년 뒤에 지금 이 정부의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평가를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뭐 셋째, 넷째, 뭐 그 다음에 이 취임사에서 한 내용은 이제 부동산하고는 크게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저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진 않았고 앞서 얘기한 부분에 일단 신임 그러니까 새 정부의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의 어떤 요지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다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자,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부분에 한정해서 일단 다주택자가 문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그리고 편법적인 증여 부분도 문제다. 이 부분들을 좌시하지 않겠다. 경고까지 했고요. 한편으로는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수요층은 다주택자가 아닌 뭐 서민, 무주택자 이런 실수요자여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밝혔어요. 그리고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뭐 청년, 신혼부부 등과 또는 이제 소외 계층들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임대 가격이 불안해질 경우 이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과 같은 제도도 도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큰 뼈대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부의 정책들이 나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방향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를 각자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한동안은 부동산 가격 오른다, 난리 났다 이런 얘기로만 점철된 부동산 뉴스들 막 지겨울 정도로 보다가 이제 한동안은 부동산 이제 죽이는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 니네 조심해라. 뭐 언론에서 계속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다,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들로 가득한 카더라 기사들이 쭉 도배를 하다가 이제 6월 19일날 갑자기 지난주부터 19일날 부동산 대책 나온다고 하더니 이번 주 월요일날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앞으로 뭐 더 이런 것도 또 낼 수 있다라는 막 어떤 방향성, 새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그 얘기에 대해서 불만, 성토, 막 이런 부분도 있고, 잘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거에 대한 평가,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걸로 가득한 또 한 주였던, 그런 뉴스들이 가득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6월 23일 오늘 금요일이고요. 이번 한 주도 어쨌거나 뉴스를 두루두루 읽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어떤 뉴스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번 주까지 막 준비하던 게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서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분양하는 단지들이나 재개발 구역들이나 아니면 또 재건축이라든가 이슈화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별도 클립들 찍을 수 있는 여력이 좀 될 것 같아서요. 또 다양한 뉴스가 아니면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들, 부동산 정보 얘기들로 조금 또 유튜브 클립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TV 이번 한 주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